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홈페이지에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시험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들어맞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보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분명히 나인데 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메일로 찾기, 지정해 놓은 질문으로 찾기, 혹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인증하기. 이 방식과 절차에 따라 불필요하게 보이는 시간이 소모됩니다. 분명 나인데 왜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지? 툴툴대며 다시는 까먹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다시 같은 전철을 밟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죠. 휴대폰에 도착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면 정말 나일까요? 분명 명의는 내 것이지만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면? 혹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입력해 주었다면? 그렇다면 이는 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휴대폰을 확인한 것이겠죠. 절친한 친구가 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요? 나아가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얼굴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시 둘이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역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나에서 시작하여 나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자, 에밀 싱클레어의 성장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텍스트는 어린 싱클레어가 자라면서 전쟁에 나가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세밀히 보여줍니다. 이 싱클레어의 두려움, 방황, 그리고 깨달음. 독자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되죠. 정반대의 두 세계 사이의 존재에 혼란을 겪는 어린 싱클레어의 모습은 우리들 어린 시절의 모습과 어찌나 닮아 있는지요. 어느새 독자는 주인공의 삶에 몰입하여 같이 가슴 아파하고 고뇌하며 환희와 같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기묘한 친구, 데미안이 있죠. 데미안은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잡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가끔 그가 보이는 모습은 기묘하기까지 해요. 당시 이미 의식 저 멀리서부터 아주 독특한 무언가를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아니, 그 이상을 보았는데 어른의 얼굴도 아닌 전혀 다른 무엇을 보았다고, 아니면 알아챘다고 믿었다. 여자 얼굴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 듯 했는데 한순간 이 얼굴에는 남자나 어린이도 아니고 늙거나 젊지도 않고 1000살쯤 된 어딘지 시간을 뛰어넘은 우리가 사는 시간 단위와 다른 단위가 찍힌 듯 보였다. 이런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파격적인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어린 싱클레어는 당시 빛과 어둠으로 나타나는 너무나도 다른 두 세계가 거실과 부엌 뒤편 같은 공간에 그토록 가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이게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현실에 당황하고 있었죠. 싱클레어는 어느 한쪽에 속하지 못하고 그 교집합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카인의 표에 대한 어떤 반역적 해석을 들려준다든지 아프락사스라는 이상한 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 싱클레어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빛의 방식으로 때로는 어둠의 방식으로 어린 시절 우리 곁에 데미안이 있었다면 부모님이 나서서 이상한 아이랑 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분명히 이 이상한 데미안이란 존재로 인해 그가 선물한 짜릿한 혼란으로 인하여 싱클레어는 성장합니다.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방황의 길에서 싱클레어를 인도하죠. 그리고 매 순간 이 싱클레어에게 나를 찾고 따라가기를 은연중에 종용하죠. 이 성장의 과정, 혼란스러운 진통의 과정을 겪으며 싱클레어가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려 할 때마다 데미안은 언제나 그 신비한 모습으로 우연이라는 가면을 쓰고 필연이라는 방식으로 싱클레어의 앞에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이 기묘하고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이정표, 데미안의 신화적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나를 향해 가는 진한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의 과정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성장. 이것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장병들의 품에 성경처럼 데미안이 들어있던 이유겠죠.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확신에 차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특별하고 유일하다고 듣고 살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진짜 그럴까? 라는 회의감이 드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가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어느새 나이를 먹어 취업을 걱정하는 그런 삶의 흐름. 바쁘게 살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그렇게도 다르게 보였던 삶들이 다 비슷하게만 보입니다. 똑같이 꽉 찬 지하철에 끼어 출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죠. 그리고 잠시 쉬곤 하면 벌써 누워야 할 시간. 간혹이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혹은 짧은 여행 등 그렇게 삶은 반복하며 나아갑니다. SNS와 TV에는 화려한 인생들이 넘치는 것만 같은데 왜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을까?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나는 어디로 가고 비슷한 우리만이 남았을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고유한 나는 존재하는 것일까? 분명 크게 보면 삶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특별해야만 혹은 남들과 달라야만 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꽉 찬 지하철에서 어떤 노래를 듣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앞으로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작은 차이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새 진정, 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게 하는 것이겠죠. 나는 누구인가?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답 없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삶과의 작별을 고하게 될 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역시 확실치 않죠. 정작 중요한 것은 답을 찾아 끝없이 고민하는 것.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여 나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불확실한 정답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나에게로 계속 나아갑시다. 잠시 흔들릴지언정 포기하지는 맙시다. 나는 정답을 찾고 있고 그 정답을 찾기 위한 삶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데미안이 내게 속삭이고 있으므로. 우리 각자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일. 자신 안에서 작동하는 자연의 소질에 완전히 어울리게 되어 자연의 의지에 맞게 사는 일.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일만이 우리의 의무이며 운명이라고 느꼈다. 추가적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데미안은 처음 출간 당시에 헤르만 헤세의 이름을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헤세는 한 젊은 작가가 당시에 혼란스러운 사정으로 직접 원고를 낼 수 없었고 자신이 대신해서 출판사에 투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작가의 이름은 에밀 싱클레어. 데미안의 주인공 이름이죠. 이는 데미안이 한 젊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한몫했고 나아가 신인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 이 데미안의 저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발생하면서 헤세는 사실 데미안이 자신이 쓴 것이라고 밝히며 신인상을 반납하기도 하죠. 이런 헤세가 굳이 필명으로 데미안을 낸 것은 어떤 단순한 이유보다는 헤세가 당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감시를 피해 작품을 출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내면 반대파로부터 정치적 논리에 따라 비난이 따를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작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랐고 동시에 이미 원로 작가인 자신보다는 젊은 작가를 내세우는 것이 전쟁 시기에 읽게 될 청년들과의 세대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당시 심리학자 칼 융은 데미안이 헤세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실제 융의 제자에게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던 헤세는 데미안의 융의 정신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융은 그걸 알아차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프락사스가 등장하는 자신의 논문을 슬며시 보냈다고도 하네요. 제가 준비한 데미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세세하게 어떤 문장과 장면을 분석하며 읽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중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으면서 간략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